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 여러분. 뉴스보다 정확한 정보 한울의 차 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네이버에 일어난 이 세 가지 중요 뉴스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네이버 주가가 1년 만에 64% 급등한 이야기. 두 번째는 그 상승의 근거가 된 이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나무와의 주식 교환 이슈까지 이 세 가지 뉴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네이버의 현재와 미래가 보이실 거예요. 자, 먼저 이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네이버 주가 공정가치 신호 후 64% 급등. 64%가 이 1년 만에 벌어진 거죠. 그런데 2024년 8월 이때 네이버 주가가 16만 5천 원대였거든요. 여기서 2025년 11월 27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운으로 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상승을 미리 예측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인베스팅 프로라는 곳인데요. 이 회사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계산하는 곳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1만 원에 팔리는 물건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1만 5천 원의 가치가 있더라. 그럼 이건 저평가된 거겠죠. 그래서 2024년 8월 인베스팅 프로는 네이버의 공정 가치를 25만 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가는 16만 5천 원, 무려 51%나 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 첫 번째, 네이버의 AI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둘째, 재무 건전성 점수가 3.21점으로 탄탄했습니다. 이 점수는 회사가 망할 위험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다 종합해서 계산했어요. 뭐 DCF라는 미래 현금 흐름 분석, 또 비슷한 회사들과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까지 전부 다 모은 거죠. 그럼 그 결과가 어땠냐? 2025년 11월 주가는 27만 2천 원까지 올랐고 처음 목표가였던 25만 원보다 9%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지금도 네이버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정 가치는 33만 7천 원으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21%가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일부 증권사들은 조금 신중한 입장이에요. 왜냐면 현재 검색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중립이나 보유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던 거죠. 그럼 이 주가 상승이 진짜인지 거품인지 확인하려면 뭘 봐야 할까요? 당연히 실적부터 보는 게 정답이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자면 네이버 올해 3분기 매출액이 3조 1380억,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주가가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것도 3년 내 최고 수준으로요. 여기서 숫자를 하나하나씩 뜯어보자면 매출액은 3조 1380억, 전년 동기 대비 16% 올랐고 직전 분기보다도 7.6%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 예상치를 3.1% 웃돌았다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잘했다는 뜻이죠. 그다음 영업이익은 5,706억 원. 이것도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적 발표 5일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네이버 주식을 20만 주나 순매수했습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연기금, 보험사, 자산 운용사 같은 큰 손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인도 13만 주를 샀고요. 근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31만 주를 팔았어요. 개인은 팔고 큰 손들은 산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1%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의미하는 건 명확해요. 네이버의 AI 전략과 플랫폼 모멘텀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가 상승은 헛바람이 아니라 단단한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실제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다음 네이버 두나무 인수 발표. 이건 다들 아실 텐데 이 발표 이후 오히려 두나무 주가는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가격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이버는 두나무 주식을 주당 44만 원에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매수 예정가라고 하는데 회사가 주주들한테 제시하는 가격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냐? 이 비상장 거래 주식 사이트에서 3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거의 20% 싸게 거래가 되고 있죠.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시장에서 35만 원에 사서 회사한테 44만 원에 팔면 얼마 벌 수 있어요? 9만 원 벌 수 있잖아요, 9만 원. 그러면 당연히 주주들이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하려고 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한테 자기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네이버가 상한선을 정해놨다는 건데요.
매수 청구 규모가 1조 2천억 원을 넘으면 계약을 깨버릴 수가 있어요. 1조 2천억이 얼마냐면 두나무 지분의 약 8% 지분입니다. 그런데 두나무의 기타 주주들,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닌 소액 주주들이 37.6%나 된다는 거고, 이 중에서 5분의 1만 반대해도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겁니다. 게다가 이 규제 리스크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각각 업계 1위인데 이 둘이 합치면 독과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심사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산분리 문제를 볼 거예요. 여기서 금산분리가 뭐냐면 금융회사와 산업자본이 섞이면 안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네이버는 IT 기업이고 두나무는 금융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정도 빡빡해요. 4월 27일에 주주 명단 확인하고 5월 21일까지 반대 의사 접수받고 5월 22일에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아, 그리고 또 6월 11일까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때까지 1조 2천억 원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게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아, 물론 네이버가 조건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뭐 상한선을 올린다든지 매수 예정가를 낮춘다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 거래가 무산될 시 두나무 주가는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12월 2일이랑 12월 3일 이 캔들에서 몸통이 굉장히 짧은 이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이틀 연속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이 팽팽하다는 거고, 자, 이 말을 바꿔서 풀어보자면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이 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냐? 아니 그건 뻔하죠. 네이버 두나무 합병한다, 뭐 한다 하면서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어서 이 평소에 주식 안 하던 개미들까지도 단기로 매수하면서 죄다 탑승하고 있는데 미쳤다고 세력들이 이거 바로 올려주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 나간 다음에 올리지.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간에 갈 수 있는 자리는 24만 원에서 23만 9천 원까지 여기까지는 내리면서 이런데 이런데 이런 구간 손절 걸어놓은 개미들 물량 전부 손절시킨 다음에 올라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지금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이 본격적으로 이 시세를 분출하기 직전에 매집을 한 구간이고 매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이 24만 원 구간이라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이 자리를 확인을 하면서 터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하얀색 121선 있죠. 이 자리하고도 이 자리가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24만 원까지는 내려와도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5월 말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추세가 바뀌었고 그다음 시간 조정, 즉 매집 기간을 거칠 만큼 굉장히 오래 거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상승 파동은 이전 고점 29만 5천 원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왜? 이미 두 번의 큰 수급이 들어왔고 만약 세력들이 털고 나간 거라면 이 상승 추세가 시작된 이 저점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세력들이 이 자기들 평단가까지 오게 되면 손해니까 이 이상 안 넘어오게 하려고 방어를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도 흘러가는 상황은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 만약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때가 오면 그때는 바로바로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